유병헌 씨를 잡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유 씨가 5억 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유 씨의 도피를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김엄마를 체포하기 위해서 금수원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병헌 씨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한데 밀항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추측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밀항 브로커까지 접촉했고 5억 원까지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밀항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초기부터 밀항 가능성은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신병 확보가 안 될 줄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밀항 가능성을 이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도주가 장기화되고 또한 심지어 망명까지 이제 타진했다라는 그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처음 생각보다 오히려 밀항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에 있다 이런 소문도 있다.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지금 밀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높고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일단 순천 일대에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밀항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수사망에 허점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밀항 자체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물급이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출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배를 당해서 이제 수사망에 그 포위를 받으면서도 밀항에 성공한 사례가 없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조이팔 씨라든지 아니면 김창경 씨, 정명성 씨 이런 경우도 실제로 밀항에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굉장히 작은 항구 있지 않습니까? 서해의 이런 조그만 항구를 통해서는 밀항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해경 인력이나 경찰 인력이 모든 항구를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밀항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밀항을 시도하겠다 어디서 하느냐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느냐가 문제지 어디서 하는지는 사실 그런 밀항 전문가들과 함께 해가지고 한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사회 각계각층에 유병헌 씨 도피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밀항을 한다면 도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밀항 브로커와의 접촉에서 여성 한 명과 함께 밀항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여성은 누굴까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고요. 또한 실제로 밀항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막인지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이제 도주를 하면서 굉장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보조할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하는 신도들을 같이 옆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밀항을 한다면 이제 정말 지금 국내에서 이제 비호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소문입니다만은 사실 지금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썩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제3의 그런 여성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밀항이냐 망명이냐 소문만 무성한데요. 이제 망명도 여러 곳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망명이라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난민 지위 인정과 관계없이 순수한 망명, 정치적 망명이겠죠. 그렇게 하겠는데 먼저 유엔 협약에 있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탄압도 아니고요. 또 현재 지금 국외에 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망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인 망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독재 국가에서 이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정치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정치적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제3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시도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요. 가능성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겠죠. 네. 그런데 망명을 실제로 이제 하려면요 본인이 대사관을 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망명이라는 것은 난민 지위 인정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난민 지위 인정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근데 이제 정치적인 망명의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은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미리 교섭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갈 대사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뭐 탈북자들의 경우처럼 대사관저로 일단 진입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뭐 정해진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유병헌 씨가 순천 일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금수원에 이미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검찰이 금수원에 재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유병헌 씨의 도피를 주도한 김엄마라는 측근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검찰이 금수원을 재진입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수원에 지금 다시 들어갔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좀 극단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예측도 없지 예.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그런데 두 가지로 역시 나눠보겠습니다. 법적인 가능성과 현실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지금 이미 김엄마라든지 아니면 양희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거든요. 예. 그 집행을 당연히 가능하죠. 또한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굉장히 길게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7월 20일경까지 유효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 영장 집행을 위한 금수원 진입의 법적인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번도 그랬습니다만 신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그 충돌 우려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슬기롭게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만약에 신도들이 막 막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처벌 조항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검찰이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공권력의 집행이거든요. 예. 이거를 충분히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막는다면 당연히 범죄행위겠고요. 조문을 몇 가지만 좀 들어드리자면은 먼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겠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특수공무 방해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직무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의 경계를 초래하게 되면은 또 이제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뭐 많은 벌이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범인 은닉죄까지도 가능하겠죠. 예. 여러 가지 법조항이 걸리는데 예. 유병헌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계속 도피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주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수원에서 나와서 이후에 전국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됐죠. 네. 도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5월 17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유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토요 예배 참석 후 신도들 틈에 섞여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5월 17일에서 19일쯤에 금수원 인근 별장에 머물렀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고요.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서울에 있는 구원파 신도 집에서 은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에 5월 24일에 전남 구례 송치제 휴게소 인근 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됐고요. 검경 추적팀이 별장을 급습했지만 구원파 신도 변모 씨 부부와 미국 시민권자인 신모 씨의 저항 때문에 유 씨는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도주에 쓰인 소나타 승용차는 5월 29일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차량 안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 씨가 실제로 거기에 있었는지 그 네. 부분도 불확실하죠. 지금 뭐 예. 파악된 도주로를 그래픽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저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못 잡는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검찰도 좀 굉장히 답답할 테고 또 저를 포함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속타고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자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이미 여러 가지로 한 것이 아닌가 유병헌 씨 측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병헌 씨는 사기 혐의로 4년간 복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추격을 받고 언젠가는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생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준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적인 준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등등을 치밀하게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 수사에 좀 곤란을 받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 측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부의 비호 세력 또는 외부의 비호 세력이 도주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유 씨가 순천에 머물 가능성 또 금수원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빠져나가지 않았을 가능성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은 유 씨의 처남이자 구원파 창시자인 권신찬 씨 아들이죠. 권오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 일가 친인척 체포는 처음이거든요. 네. 예. 이 권오균 씨는 이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권호균 씨가 이번에 그 체포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트라이건 코리아라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 구체적인 그 기능, 역할을 보자면은 그 구원파의 그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알 수도 있고 또한 그 재산 증식 과정을 또 알 수도 있고 또한 또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등등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핵심 역할을 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검찰이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돈줄이다. 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재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열사 흰달의 이사 이제 이모 씨 긴급 체포했고 또 이제 호미 영농조합 대표도 이제 조사하고 있고 측근에 대한 압박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돼도 이제 유병헌 씨 검거에는 지금 솔직히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측근들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압박이 될 겁니다. 네. 더군다나 그 지금 현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하루하루 검거가 늦을수록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겠고요. 더군다나 이런 측근들의 체포도 역시 그러한 수단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측근들 자체가 뭐 단순히 범인을 은닉했다, 도피했다라는 혐의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굉장한 그 재산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병헌 씨 전체 일가의 범죄의 그런 큰 구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조력했던 개개의 그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밝혀진다면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수사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런데도 뾰족한 뭐 단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뒷북 수사가 아니냐, 유병헌 씨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 그러한 비난을 사실 모면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사실 검찰은 이제 수사로 말한다 그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못하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런데 그 과정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분노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검경 사이의 그런 공조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모든 진상이 드러나도록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뭐 내외부의 비호 세력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도피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검경 안에도 비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의구심 섞인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사실은 저도 그런데요. 정말 비호 세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고 구원파가 정말 부지런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지 비호 세력이 원인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호 세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박 대통령도 비호 세력이 있으면 엄단하겠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고요. 또 검찰도 스스로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지만 조사해보니 비호 세력이 없었습니다. 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상적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뭔가 직접적인 뭐 대단한 비호 세력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무언가는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작을. 그 유병헌 씨 처남 긴급 체포됐고 처남에 이어서 부인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처가 쪽은 수사 대상에서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이 처가 쪽까지 이 수사의 칼날을 들여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처가 쪽이 굉장히 전체 그 범죄를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처가 관련된 그 인척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부분은 초기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했었고 신병이 확보가 가능했다면 이미 초기부터 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초기에는 하지 않고 이제 도주가 장기화되자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가능하겠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은 압박하는 용도로는 가능하겠지만 좀 약간 좀 초점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비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검찰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검찰이 뭔가 수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현상금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이제 올리면은 아무래도 미랑 브로커도 이 현상금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구원파 내부에서도 이제 제보가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은 좀 검찰이 어느 정도 좀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희망을 버리긴 너무 이른 것 같긴 예. 합니다만 사실은 5억을 걸었을 때 5억에 6억이 총 6억이죠. 예, 대균 씨까지. 예. 그런데 그때는 제보가 막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거는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주목을 좀 시키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그런 그 일종의 그런 배반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예. 내부 제보를 받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설령 액수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예. 일반 제보는 늘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 제보는 사실 좀 글쎄요. 큰 중요한 제보는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잘 모른다. 정말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측근 말고는. 또한 핵심 측근은 돈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미 종교적인 신념으로 보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과연 글쎄요. 실효성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상금까지 올렸는데 별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뭘 더 보강해야지 성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사실 공개 수배를 하고 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상금에 꼭 그렇게 목적을 둬서가 아니라 굉장히 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도 하고 제보도 하고 계신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외로 지금 신병이 나가는 그런 밀항이든 아니면 망명이든 요것을 제일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국외로 나가게 되면 예. 수사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집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하는 수사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예. 국민들이 계속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난은 검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좀 어렵고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신속하게 일단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해야겠죠. 그 부분이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병헌 씨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